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지형 파트 이제 거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지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좀 독특한 지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화산 및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배울 지형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화산 지형이라고 불리는 녀석, 두 번째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불리는 녀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먼저 화산 지형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화산 지형은 어디에 주로 분포를 하느냐? 화산 지형이란 것은 의미는 말 그대로 화산 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우리 화산 지형이라고 부르겠죠. 자, 그렇다면 화산 지형은 어디에 분포를 하는가? 화산 지형은 주로 신기습곡 산지라든지 해령 주변, 그러니까 판과 판의 경계, 쉽게 말하면 판과 판의 경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화산대는 주로 판내 경계부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지형에서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판 구조론 하면서 이런 판과 판의 경계 지역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하고 화산과 관련된 각종 지형들을 볼 수가 있구나라는 거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 지역으로 좀 알아둘까요? 나중에 백지도 정리를 하겠지만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요거 두 개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는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대서양 중앙해령, 동태평양 중앙해령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화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지형들 지금부터 하나 두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산 형태로 봤을 때 화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순상화산이라는 게 있어요. 순상, 우리 앞에서 대지형 하면서 순상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순상지라는 것은 방패 모양의 땅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순상도 똑같습니다. 화산의 모양이 마치 무엇과 같다? 방패와 같다. 그래서 경사가 완만한 형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화산은 우리 순상화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순상화산 무엇이냐? 점성이 낮아서요.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할 경우에 형성되는 방패 모양의 화산을 우리 순상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하와이 섬의 대표적인 하와이 섬의 킬라우에아 화산인데요. 화산 분화구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좀 보시면 여기 지금 시꺼먼 게 분화구인데 시꺼먼 게 이렇게 흘러나가요. 얘가 점성이 매우 낮은 현무암질 용암이에요. 현무암질 용암이 흘러나오는데 얘는 마치 어떻게 되냐면 물처럼 줄줄줄줄줄 흘러내려. 얘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어떤 모양이 된다. 뒤에 보이는 게 마우라로아 화산인데요. 요런 모양을 전체적으로 경사가 매우 완만한 방패 모양의 화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순상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순상화산은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되어서 만들어진 화산이고 경사가 매우 완만한 특징을 보입니다. 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녀석 있겠죠? 반대되는 녀석이 이 성층화산입니다. 순상화산은 점성이 낮은 녀석이 분출이 되기 때문에 경사가 매우 완만하다면요. 이 성층화산은 수차례의 용암 분출과 화산 세설물이 화구 주변에 지속해서 쌓여서 형성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얘는 용암이 점성이 커요. 점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 화산이 분출하면 순상화산에서는 뻥뻥뻥 터지는 게가 물처럼 흘러나와. 얘는 점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화산처럼 뻥 하고 터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 쌓이겠죠. 점점 쌓이면서 모양이 어떻게 되느냐?
경사가 급해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뾰족한 모양의 화산이 된다는 거죠. 이게 마치 모양이 성층, 층층이 이루어졌다 해가지고 우리 이것을 성층 화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후지산 여기 사진인데요. 이게 봐봐. 여기 지금 꼭대기 분화구가 있어요. 꼭대기 분화구가 있는데 요렇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터지게 된다. 터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물질이 여기 또 어떻게 된다? 쌓이게 되더라. 그래서 모양이 나중에 되면 더욱더 요렇게 더욱더 뾰족해지긴 요런 형태의 쌓이면서 더욱더 뾰족한 형태의 경사가 급한 형태의 화산으로 변하는데요. 우리가 이를 성층 화산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암대지입니다. 용암대지인데요. 이 용암대지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얘는 점성이 낮은 매우 낮은 현무암질 용암이 지표의 약한 부분을 뚫고 분출해서 아주 평평한 대지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점성이 매우 낮은 현무암질 용암이 이제 이렇게 계속 줄줄줄 분출하면서 쌓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쌓이면서 높은 평지를 커다란 대지, 평평한 땅 우리가 대지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평평한 땅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 용암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용암대지 지역인데 이 사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땅이 어떤 모습, 매우 평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가 무엇이 쌓여서 만들어졌다? 바로 용암이 쌓여져서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경사가 매우 완만하죠? 거의 평평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지형을 용암대지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때까지는 화산의 모양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지형들을 분류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화산 분화구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형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구라고 불린 녀석입니다. 화구는 쉽게 얘기해서 화산의 분화구예요. 그래서 사진에 있는 게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백록담입니다. 요게 화구라는 거예요. 화산의 분화구. 요게 화구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화산이 폭발하면 어떻게? 이쪽으로 튀어나오고 화산이 이쪽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 화산의 분화구를 우리 화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화구가요, 이 화산 분화구가 무너져서 커다란 분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화산의 분화구가 무너져서 형성되는 커다란 분지를 우리 칼데라라고 부른다. 요거 좀 알아두세요. 칼데라라고 불리는 게 형성이 되는데요. 화구 부근이 함몰이라는 것은 무너지다라는 뜻이에요. 화구 부근이 화산 폭발이 일어난 이후에 무너지면서 형성된 분지를 우리 칼데라라고 부르고요. 얘는 보통 화구보다 규모가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이 특징도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화산 분화구는 작아요. 우리 이것을 화구라고 부르고 얘가 어떻게 된다? 얘가 무너져요. 원래 화구가 있는데 화구가 어떻게 됐다? 얘가 화산이 폭발한 다음에 얘가 무너져 버려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분지가 형성이 되는데 얘를 우리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화구보다는 규모가 훨씬 큰 편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게 일본의 규슈에 가면 아소산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대표적인 칼데라, 규모가 굉장히 큰 칼데라입니다. 이게 여기가 화산이 있고요. 화산이 있고 주변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얘가 요 부분이 지금 칼데라예요. 근데 얘가 지금 위에서 찍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있어요. 바깥에가 더 있어요. 얘가 칼데라가 규모가 이렇게 크게 하면 한 150kg, 갑자기 기억이 안 나. 한 100kg 정도?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규모가 큰 화산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 얘가 폭발하면서 무너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된
게 있고 지금 여기서 화산이 터집니다. 우리 이런 것을 칼데라라고 부르고요. 이 아소산도 요것도 한번 터졌다면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슈퍼 화산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요 가장 위험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화산 중에 하나가 이 일본의 규슈에 있는 아소산이라고 불리는 화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산의 분화구가 무너져서 생긴 거대한 분지를 우리 칼데라라고 부르고요. 칼데라의 형성 과정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화산이 있어. 화산이 뻥하고 터졌다. 어떻게 됐다? 이 분화구가 무너졌다. 무너지면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얘를 칼데라라고 불러요. 칼데라라고 부르고 이 칼데라에 물이 찼다.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칼데라호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백두산 천지입니다. 백두산 천지. 칼데라호에 속해요. 칼데라에 물이 괴어있는 호수입니다. 천지 같은 경우도 규모가 굉장히 크죠. 괄호 세로 너비 한 3km 정도, 3km인가? 굉장히 커요. 큰 분화구.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에 큰 규모의 화산이었는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윗부분이 어떻게 돼? 화구가 무너지면서 생긴 거대한 분화구를 우리 칼데라고, 여기에 물이 괴어 있으면 우리 뭐라고 부른다? 칼데라호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기타 지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화산지형. 그러니까 이 화산지형, 화산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지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간헐천입니다. 첫 번째. 간헐천. 간헐적이다. 하천이 있는데 얘가 뽕뽕뽕 지하에서 뽕뽕뽕 솟아나요. 근데 얘가 주기적인 경우도 있고 비주기적인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가끔가다 한 번씩 뽕뽕뽕 솟아나는 게 있어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온천수,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압력에 의해 주기적으로 솟아오르는 온천을 간헐천이라고 부르고요. 이게 미국의 옐로스톤 공원에 있는 간헐천의 모습인데요. 어떻게 된다? 얘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물하고 수증기가 압력에 의해서 뻥하고 터져 나온다는 거죠. 우리 요런 것을 우리 간헐천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암동굴이에요. 동굴인데 어떻게 형성이 되었다? 용암에 의해서 형성된 동굴을 우리 용암동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용암동굴은 점성이 낮은 용암, 특히 이 용암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현무암질 용암이라고 불러요. 다른 말로. 자,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용암이 물처럼 흘러내립니다. 근데 표면은 차가운 공기에 의해서 굳어져요. 하지만 내부는 아직 식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동굴이에요. 이게 어떤 얘기냐? 현무암질 용암이 이렇게 흘러가. 현무암질 용암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외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용암이 지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외부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외부는 공기하고 바로 맞닿기 때문에 얘가 식어서 굳어져요. 외부는. 그러니까 표면은 굳어지는 상태예요. 그게 검은색으로 굳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는 아직 뜨거운 상태란 말이야.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는 아직 어떻게 된다? 흘러가게 돼요. 내부는 아직까지 흘러가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겉은 굳었고 내부는 흘러가게 된 상태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형태가 됐냐? 여기 내부가 흘러간 형태가 뻥하게 비어져 있는 형태로 된다는 거죠. 이게 무엇이냐? 이게 용암 동굴의 형태로 지금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제주도 가서 여러분들이 동굴을 가게 된다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뻥하고 뚫려 있죠? 뻥하고 뚫려 있는데 이쪽으로 옛날에 과거에 무엇이 흘렀냐면 바로 용암이 흐른 흔적입니다. 용암이 흐른 흔적이야. 용암이 여기를 따서 흘러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줄무늬들이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남긴 흔적들입니다.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고, 이러한 용암이 흐른 흔적으로
흔적이 남아있는 지형을 우리 용암 동굴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상절리, 이것도 굉장히 잘 나와요. 주상절리인데 분출된 용암이 냉각되는 과정에서 다각형 기둥 모양으로 발달한 절리라는 것은 균열이란 뜻이에요. 땅의 균열을 우리 땅이라든지 암석의 균열을 우리 절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주자가 기둥 주자예요. 그러니까 기둥 모양으로 암석의 균열이 났다 이런 뜻인데 이게 특히 바다에서 나타난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용암이 흘러내려요. 용암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용암이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무엇과 만난다? 물과 만나요. 왜 안 내려오지? 용암이 흘러내리는 과정에서 무엇과 만난다? 물과 만나요. 물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용암이 급속도로 식어요. 용암이 급속도로 식으면서 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식으면서 기둥을 만든다는 거야. 네, 그림 좀 못 그려서 그런데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 이게 마치 기둥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막 서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암석의 균열이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서 있네. 그래서 우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주상절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상절리가 보인다. 이 지역엔 옛날에 용암이 흘렀었다. 그래서 이러한 주상절리는 특히 물가에 많아요. 강변이라든지 해안가에 많아요. 왜? 용암과 물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산 지형들을 우리 관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화산 지형을 살펴보시면 주민생활 요거 조금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화산지대 주민생활은 아까 자연경관들은 여기서만 찾아볼 수 있죠. 그래서 관광지로 활용이 된다. 그리고 화산재가 쌓이면요, 이게 토양이 매우 좋아요. 이거를 화산회토라고 부릅니다. 화산의 토는 양분이 많기 때문에 농사가 매우 잘 돼요. 그래서 농업 활동에 유리하다. 그리고 구리, 주석, 유황 등의 지하 자원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 그리고 뜨거운 지하수를 활용해서 지열 발전을 하고 있다. 요거는 뒤에 우리 각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때 선생님이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산지대까지 우리 살펴봤고요. 이어서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